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신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자, 오늘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시장이 어제 너무 갔죠. 너무 갔으니까 숨고르기 할 때도 됐는데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작은 폭의 등락. 어제까지는 정말 엄청난 변동이었는데 오늘은 변동폭이 좀 잦아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지수만 보아서는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활발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 사이에 다른 놈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최고 나서 미국에서도 나스닥 또는 기술자 중심의 흐름에서 다우존스의 전통주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한국도 뭔가 어제도 많이 그랬는데요. 오늘도 좀 저렴한 주식들로 점점 흐름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통주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구축했던 놈들이 시세가 잘 가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놈들이 어느덧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유통 주식 중에서는요, 저희가 뼈 아픈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아쉬운 말씀, 사죄의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오는 기업들 중에 저희 리스트에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그래 마지막 단계의 매수 결정까지 가는 상황이 갔었는데 아무리 봐도 약간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탈락을 시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주식이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만 폭등이 아니고 지금 이 유통과 관련해서 좀 이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안 해드리죠. 근데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것 중에. 자, 이제 먼저 1번 엔화와 그리고 1번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확인하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엔화 상황들은 상당히 지금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랐었는데요. 다시 이제 바로 지금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엔대에 다시 들어왔고, 제가 보기에는 155엔 내외에서 일본 정부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150엔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까지 원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총선 이후로도 일단 안정이 숨고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1번 금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10년물 금리는 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0년물, 30년물 모두 공이 상당폭 금리가 내리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이 지금 쭉 많이 내려왔죠. 금리도 급등을 했던 게 일단 저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야 진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심리 상황들을 봐서는 저기가 깨고 내려간다? 아닐 것 같은데 상상하기 어려운 국면인데요. 어쨌든 저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계속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0.07% 아주 소폭 3.65포인트 생경하네요. 이렇게 작게 오르는 것도. 어쨌든 5,300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 종목이 많아요. 690 종목. 그래서 지수는 안 올랐지만 강세장이었다.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어요. 1.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시장 그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랬는데, 다른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훨씬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맵을 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이시지만 종목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목 숫자로는 잘 자란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 예, 금융주 오늘 올랐고요. 금융주가 이제 계속해서 강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죽어있던 놈들이 많이 오릅니다. 화학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음식료, 담배,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오늘의 스타 업종입니다. 운수창고 쪽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자, 원화 환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은 1,460원으로 뭐 제자리고요. 일본 엔화 대비는 약세입니다. 엔화가 강세인 거죠. 보여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위안화 대비는 211원, 그리고 유로화 대비는 1,738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한국 국채금리 어제까지 좀 이상합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했는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4.5 BP가 10년물에서 빠졌고요. 2년물은 무려 6.5 BP나 빠졌고요. 5년물도 5.9 BP, 그리고 30년물도 1.5 BP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발행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뭔가 조치가 들어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과 일반 상점, 그리고 또 포장재, 항공사, 해운사, 출판, 테마별로는 퓨리오사 AI 관련주, 창투사, 홈쇼핑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설 대표주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에서는 아닙니다. 전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APR, 삼성전기,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대주전자재료, 신한지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하나비전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SK스퀘어, 현대중공업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미래에셋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규모가 꽤 큽니다. 6천억, 1천억대 매도를 했고, 대한항공,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APR, 삼성전기 등을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나올 아주 재미난 뉴스인데요. 헤셋 재무장관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구 증가 둔화로 인해서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 인터뷰 내용인데요. 현재 높은 GDP 성장률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고용 숫자는 이전보다 다소 작아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했던 얘기죠. 평소보다 낮은 고용 지표가 연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던 얘기인데, 인구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바닥에 깔았습니다. 케빈 헤셋이 왜 이랬을까요? 주가 떨어질까 봐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찌되었건 현재 정부는 주가를 떨어뜨릴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웬간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 떨어지는 일 없을 것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뒤집을 것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과연 내일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국내 AI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산, 더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뉴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80억 규모의 사업 규모로 자금을 투입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대상으로 AI 활용 혁신 과제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AI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AI 관련된 사용이 좀 보편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거 살짝 넘기고 오늘은 이제 메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쿠팡이 조금 선 넘었죠. 선 넘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은 개인정보 유출 그런 거 한국에서 좀 사실 많았지. 그때까지는 크진 않았지. 근데 이제 갑자기 사장 바꾸고 외국인 와서 막 갑자기 그 다음에 정부에 로비를 하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관세 25%가 쿠팡과 관련이 있어. 이런 논조가 싹 나와버리니까 분위기 지금 싹 바뀌었어요. 지금 싹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정부 여당에서 14년 만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를 해제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는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이 마트에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마켓컬리로 대변되는 새벽 배송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업체들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누가 그 수혜를 싹 다 가지고 갔나요?
쿠팡입니다. 쿠팡이 싹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이제는 그 오프라인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완전히 큰 회사로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에 쿠팡의 대응이 이런 것까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새벽 배송 못하던 것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파괴적인 게 말이죠. 사실 물류는 거리를 단축하면 물류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트들은 동네에 다 있어요.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새벽 배송 같은 거 돌리기 시작하면은 쿠팡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시켜야 된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이거 창거리가 없네. 이거 창거리 시간에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뭐 이거 시켜야지. 엔터 딱 눌렀는데 띵동. 뭐지? 왔어? 이런 그 CF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진짜. 아유, 오토바이로 가면 되잖아. 오토바이로. 자전거? 자전거는 오르막 가면 힘들어요. 자, 근데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미국에서 쿠팡은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재미나겠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눈에 들어온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쿠팡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격 매력은 너무 좋았고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보나 저렇게 나보나 되게 좋아. 근데 쿠팡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야, 쿠팡 지금 먹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내려놨단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딱 내려놨단 말이야. 진짜 버튼 누르려 그랬거든. 매수 버튼 누르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야, 쿠팡 때문에 안 되겠어. 포기. 딱 내렸는데, 자, 이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팔아는 운이야. 주식에 팔아는 운이라고. 거기서 그걸 내려놨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난리 났죠. 오늘 유통주들 난리 났습니다. 이마트 9.5%, 롯데쇼핑 14.88%, 신세계 6.06%, 현대백화점 7.6%, 대한항공 3.1%, CJ 대한통운 16.7%, 로젠 9.2%, KCTC 5.7%.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중에 하나 있어. 이 중에 하나. 긍정적으로 봤던 게. 자, 이거 참. 운때가 없네. 네.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춘절을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으로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 관광 비자를 무비자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위기가 작년도 초반에도 광화문 시내에 가면 정말 외국인들 많거든요. 사진 찍는 저 이순신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착착착 찍고 막 이러는 거, 분수 앞에서 막 그 더운 날도 막 이렇게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총천연색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이 된다.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작년도 후반부터인가 이제 막 이런 그 목소리가 막 성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오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 많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제가 이제 그 공항 철도를 가끔씩 타는데 보면 중국인들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번 춘절에 대규모로 중국 그 관광객이 들어올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25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52% 증가를 한 수준이 되고요. 아마 와서 한 5천억 가까이 돈을 쓰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한중 관계가 최근에 뭐 두꺼웠던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조금 완만해졌잖아요. 게다가 일본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했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이 일본 가는 비행기 다 끊어놨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일본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국 와. 그럼 일본은요. 지금 사나이 총리가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한 이유는 뭐죠? 일본 사람이 옛날에 약간 혐한 좀 있었거든요. 요즘 그거 없대요. 지금 요즘 그거 없고 한국 사람 좋아한다는 거야. 어디에 갔어? 혐중이야, 혐중.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양방으로 이렇게 터지고 있어. 관광이 빵빵 터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걸 좀 안타깝습니다는 면세점에 갔어요. 예전에는 면세점에 갔는데 요즘은 그냥 백화점을 간다든가 그냥 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 뭐 올리브영도 있고 그런 데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춘절 기간으로 춘절 이번에 깁니다. 중국방에서 보셨지만 일주일 내내예요. 그러니까 앞뒤 그 주말까지 합치면은 한 9일쯤 됩니다. 8일 9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이번에 한국 유통업체들이 관광 수요도 꽤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춘절 여행지 1위로 꼽힌 것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야, 그런 거야? 게다가 우리 환율을 계속 봤지만은 달러 대 7 위안 깨지고 나서 6.91까지 떨어졌잖아. 오늘 아까 보셨지만 211엔이잖아요. 저거 작년에 190원이었단 말이야. 위안화당 190원인데 지금 211원. 그러니까 환도 옛날보다 좋아졌죠. 그리고 또 중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관광객이 완전히 줄었어요. 그 차트 보시면 진짜 기록적으로 빠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졌어. 와. 역대급으로 빠졌죠. 확 빠졌습니다. 자, 저게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온다. 그리고 중국 그 외교보다 환영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들이 오늘 아주 활활 불이 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실적 유통 관련 주식들 중에 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매출 12조 3천억. 이건 그 4분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12조 3천억을 냈고 4분기의 실적도 역대 최대를 실적을 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4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3조 1,600억에서 3조 1,700억으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543억에서 1,59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연간 기준으로는 5,081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분기로는 1,596억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인데요. 이 회사가 조금 그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제3자 물류를 비롯해서 기존 물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 물류까지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출과 이익의 흐름 살펴보면 4분기도 매출도 늘었고 이익도 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해서, 근데 원래 유통은 빵빵빵 터지진 않거든요. 근데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그 4분기 뽑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이게 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늘어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비용이 많았어요. 비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간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사태 이후 물량이 더 늘고 있다라는 거 또 유의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회사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왕 한 김에 이 회사 약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택배 이커머스가 9,970억, 거의 1조 정도 합니다. 온해 택배라고 하는 그 택배가 한 1조 정도 되고요. 계약 물류가 있습니다. 계약 물류가 8,654억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제3자 물류고요. 그다음 글로벌로도 1조 8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4.7%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공고히 하고 있고 계약 물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도 오늘 10%대 중반대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요. 최근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초기 벤처 캐피탈을 하지 않고 후기 벤처 캐피탈을 한다더라. 즉 상장 직전에 있는 회사들한테 돈을 더 넣더라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같았으면 이제 벤처 캐피탈에 큰 돈 먹으려고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막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애들한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도 실패를 많이 보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사이즈가 커진 쪽으로 그 자금을 더 넣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1월에 300억 이상의 국내 벤처 딜 현황을 아시아경제에서 뽑았는데요. 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토스로 알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가 1811억 딜이 들어갔고, 부스터스 374억, 퍼스트 바이오 317억, SDT 300억, 엔라이튼, 크레온 유니트 등등이 그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벤처 자금이 줄어들진 않고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신규보다는 검증된 회사 중심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금 기업 가치가 무려 20조 원이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니콘을 훨씬 넘어버렸어. 토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토스 쓴다면서요. 예, 편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 토스는 엄청 큰 대형 물건인데 미국 IPO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거 들어오면은 휘청하지. 20조가 최근에 들어온 적이 있었나, 이렇게 큰 게. 예. 근데 어쨌든 있었네. 아니, 좀 되긴 했는데 또 에너지 앤솔 생각나네 또. 네. 미국에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심을 봐서는. 근데 뭐 한 2년 후쯤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도 프리 IPO 추진하는데 밸류가 2조 받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들으신 분 많죠? 여기는 2조 원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회사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요즘 벤처 캐피탈의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IPO를 활성화하려면 퇴출도 더 활성화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신규로 진입하는 데만 있지 나가는 데는 너무 없어요. 자, 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나온 SK하이닉스 HBM4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월 달에 HBM4 대량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가 원하는 속도까지 이미 다 나왔다. 11GB per second 나왔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HBM4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할 거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할 것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 7할 정도 점유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사에서는 60% 이상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가 꽤나 많이 진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제 양산이 되어서 납품이 진행될 거라는 뉴스, 매우 좋은 뉴스고요. 한국 업체들의 발군을 기대를 합니다. HBM4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자리까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꽉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 쪽에서는 더 이상 전기요금 올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산업 경쟁력이 너무 없다 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뭐였냐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거는커녕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앞으로 전선도 많이 깔고 전국망을 그리드망으로 완벽하게 세우려면 깔아야 될 전선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는 계속 많이 깔아야 된다. 지금부터 한 2-3배는 깔아야 된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싸게 할 수 있겠어? 싸게 못하죠. 그럼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없어지잖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킬로와트당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쓰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런 재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요금을 인하해 줄게. 대신에 밤에는 인상할 거야. 와, 이거 진짜 웃기죠. 예전에 밤에 원자력 발전 때문에 밤에 전력 남아돈다고 심야 전력 싸게 해준 거 기억하십니까? 예. 시골집 가면은 그 보일러를 심야 전기로 돌려. 전기로. 한 달에 막 5,000kW씩 쓰는 그 전기로 돌려. 왜냐면 전기가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오히려 밤은 제발 야간에 좀 쓰세요 했는데 판세가 달라졌어요. 왜 판세가 달라졌을까요? 낮에 발전이 더 많이 됩니다. 왜요? 낮에? 네, 태양광 때문이에요.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낮 시간에 전기가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전기요금은 인하해 주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야간 요금은 인상하겠다 하는 게
이번 요금 차등 요금제 그리고 전기료 개편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얼마나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게 개편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래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통신업체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풀가동이잖아요. 그리고 화학도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낮에 돌아가는 애들은 조금 덜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전이 되어지는 지방 쪽으로는 그 전기요금을 좀 낮게, 즉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나 뭐 이런 쪽은 전기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좀 더 비싸게 받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수도권 원거리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렇게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돈을 더 많이 내고, 발전소 인근 예를 들어 뭐 고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싸게 낸다는 이런 건데, 그 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다 공장 지을 거니까 발전소 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었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 사이즈가 큰데 우리 발전소 공짜로 지어주세요 하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요. 요즘 시대면. 산업 발전 단계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도권의 전력은 부족하고 사람도 너무 많이 살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용인에 원자력 발전소 짓게요 하면은 오케이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해 쪽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땡겨 와야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 공장이 들어가면 매우 쌀 거야.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에 멀어지면 비싸.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이 방안인데요. 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는 비싸게 내도 상관없잖아요. 전기요금 큰 부담이긴 하지만 돈 많이 벌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재가 중요해 이러면은 비싼 전기 쓰더라도 서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다 전자동이니까 전기값이 중요해. 그러면 발전소 근처로 가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폭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력 관련 주식들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요 정도로 오늘 하루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장은 지수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정말 유통주들 완전 썩은 주식들 아니었어? 완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그렇지, 유통주를 작살낸 원흉이 어디야? 쿠팡이지. 예, 쿠팡의 혁신성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거기도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얘네가 새벽 배송을 못 해가지고 그 자리를 꿰찬 거. 그럼 얘네가 그걸 찬다?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식 몰라요. 그쵸? 인기 있는 것보다 인기 없는 게 지금 상승폭이 더 커요. 지금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치면은요, 반도체 주식보다 이런 유통 건설업체 등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거는 지금 한 25% 올랐어요. 여러분, 주식 정해진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는 원석을 찾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파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사서 가슴 아래에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줬다고. 네, 그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